그리고 충격적인 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0%입니다. 아이패밀리 SC가 이 고바이오 랩처럼 기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패밀리 SC가 금일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화장품,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매출의 대부분은 현재 화장품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 씨랑 남편인 김태욱 씨가 창업주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공모가가 2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는 공모가 희망 밴드 범위 하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렇다면 아이패밀리 SC 공모가를 확 낮췄는데 과연 청약할 만한지, 청약을 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얼마큼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일은 다음 주 18, 19, 즉 월화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2년간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억 미만이었는데 116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20% 정도 성장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이익은 좀 줄었죠. 근데 이 부분은 펀드멘탈 훼손 요인이다 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발생한 부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장품 업체잖아요. 화장품 업체는 내수 시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패밀리 SC의 주요 해외 판매처입니다. 아마존부터 왓슨, 티몰 등 다양한 메이저 플랫폼에 입점을 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엔 아이패밀리 SC의 국가별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내수 매출이 주를 이루다가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서 가장 매출이 컸던 국가는 중국, 그 다음 일본이고요. 나머지 싱가포르, 캐나다, 중동, 기타 국가 등 판매망을 넓혀갔고요. 2021년도 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매출은 확실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물론 이게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한 4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 자, 이쪽 브랜드들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자국 화장품 브랜드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같은 기간 일본 보시면은 일본 쪽은 확실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34억의 매출인데 2021년 반기에는 114억이에요. 즉 거의 그 연간 매출액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확실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한 매출액이 50% 정도 더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확실히 일본이라든지 기타 국가들로부터는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패밀리 SC의 주요 리스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실적만 보면은 양호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느냐. 증권신고서에서 회사 위험, 이 부분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인플루언서 평판 하락으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 위험입니다. 아이패밀리 SC의 주요 브랜드가 롬앤입니다. 근데 이 롬앤이란 브랜드는 뷰티 크리에이터 민세롬 씨와 당사가 협업해서 런칭한 브랜드로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롬앤이라는 브랜드는 개인 크리에이터 한 명에 기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 민세롬과 재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 말에 종료가 된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간 퍼블리시티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최소한 6년 정도는 뷰티 크리에이터와 계약 만기로 인해서 매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브랜드 평판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인 크리에이터에 기대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투자자 관점에서는 리스크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약 만료,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리스크지, 사실상 만약에 이 크리에이터의 평판 이슈가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아이패밀리 SC의 공모가 산출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기업을 LG생활건강, 애경산업, 국내 시장에서는 두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은 일본 화장품 기업입니다.
아니 왜 일본 화장품 기업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느냐? 앞서서 아이패밀리 SC의 해외 매출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화장품 기업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비교를 했다. 뭐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 PR을 구해보니까 32배 정도가 나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연안산 순이익 여기에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액을 구해보니까 61,500원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한 37%에서 22% 정도 적용을 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가 39,000원에서 4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확정 공모가가 25,000원으로 나왔죠. 공모가 희망 밴드 하단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낮춰서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화장품 기업의 PR입니다. 화장품 기업 PR하고 TTM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연안산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평균 PR을 계산해 보니까 28배로 나왔습니다. 앞서서 유사 기업의 평균 PR이 32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평균 PR이 좀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의 포워드 PR는 예상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한 P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5년 추이를 살펴보면은 상단이 30배예요. 그리고 하단이 20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하단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죠.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예전만 못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 화장품 섹터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이패밀리 SC가 물론 공모가 하단보다 훨씬 더 낮췄어요. 그래서 PR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배가 채 안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아이패밀리 SC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봤는데 이번엔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 비율은 63.1대 1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저조하죠.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100분율로 따지면 96%, 100등 중에서 96등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40%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분율로 따지면 65%,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3.5%. 이것도 100등 중에서 한 94등, 95등 정도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0%입니다. 아무도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바탕으로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겨서 지금껏 상장했던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래서 상위 96.2%를 차지하고 있다. 100등 중에서 96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저조한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기록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패밀리 SC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젠큐릭스부터 AB용까지 한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을 보니까 플러스를 기록한 기업도 있고요. 소폭 하락해서 시작한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종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저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가상승률, 종가상승률 평균을 내보니까 젠큐릭스를 제외하고는 공모가 대비 소폭 하락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결과가 워낙 저조하게 나오니까 공모가를 엄청 낮췄거든요. 자, 그래서 역대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해서 공모가를 대폭 낮춰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부각시킨 그런 기업들의 상장 당일날 성과가 어땠는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바이오랩부터 케이카까지 총 4개 기업이 공모가 희망 밴드 하단보다도 더 낮게 공모가를 설정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살펴보시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무려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 역시 시가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날 상승률이 100%가 넘었어요. 자, 나머지 기업들 보시면은 뭐 공모가 대비 소폭 상승한 기업도 있고요.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좀 낮게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아이패밀리 SC가 이 고바이오랩처럼 기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방이 있었고 이 기업은 청약을 진행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전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보시다시피 조금 상승한 기업도 있고 케이카처럼 약간 좀 부진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내가 아이패밀리 SC에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죠.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처도 중국보다는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패밀리 SC의 사업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인 인플루언서한테 기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리스크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왔다. 그래서 공모가를 대폭 하향 조정해버렸습니다. PR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부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살펴본 공모가를 대폭 하향 조정한 그런 기업들의 성과를 봤더니 물론 반전을 이뤄낸 그런 기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공모가 비슷한 그런 성과를 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라도 아이패밀리 SC를 난 좋게 본다. 성장성이 너무나 높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약보다는 상장하고 나서 이 수요 예측 결과의 실망, 청약 경쟁률의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공모가 대비 너무나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담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청약 경쟁률에서 과연 반전 결과가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일차는 지켜보신 다음에 2일차부터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